지금부터 문제 13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. 먼저 그림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질학적 분석에서 지구 깊은 곳에 수평의 보정준위를 설정하고요. 이것은 임의로 설정을 한 거예요. 거기에서의 압력이 넓은 지역에 걸쳐 똑같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정준위, 그러니까 멘틀에서 어떤 보정준위를 이렇게 깊게 이렇게 두게 된다면, 두게 돼서 여기서의 모든 압력이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뭐 대륙에 대한 대륙이 있고, 그리고 멘틀이 있으면 이것이 작용하는 밀도가 있고 작용하는 압력을 전체적으로 어떤 정력학, 즉 정지되어 있는 유체로 일단 바라보자라는 거예요. 원래는 조금씩 움직입니다, 멘틀은. 근데 이제 정력학적으로 바라보면 얘네들이 이제 요 압력이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요 압력은 보정준위 위의 물질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자. 뭐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. 이 대륙이 찍어 누르는 힘, 그러니까 중력이 대륙을 이거죠. 요 위에, 요 보정준위 위에 대륙이 있고 멘틀이 있어요. 그죠? 그러면은 대륙의 무게가 있고 요 위에서의 멘틀의 무게가 있을 텐데, 요 두 개의 무게가 요거를 찍어 누르니까 요 보정준위 아래에서의 또 멘틀이, 그죠, 지각 체계가 수직항력 개념인 거죠. 수직항력 개념으로 당연히 찍어 누를 거예요. 받쳐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또 수직항력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. 그것이 이제 기압이기 때문에, 기압이 아니라 압력이니까요. 중력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. 그러면 보정준위 위에서의 압력은 유체 압력의 계산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뭐 정력학적으로 보자라는 거죠. 이러한 모형에 의하면 산은 반드시 이 뿌리가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. 이 뿌리가 존재를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높이 h 주어졌어요. 6km. 그리고 t가 뭐냐면은 요 대륙의 두께 28kg고요. 그랬을 때 대륙의 밀도를 선생님이 로우 1, 요 멘틀의 밀도를 로우 2 이렇게 놨어요. 그랬을 때 요 뿌리의 깊이 d를 구하라라는 건데요. 요 보정준위, 멘틀의 어느 우리가 임의로 잡아준 보정준위, 여기에서의 압력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죠. 먼저 P0를 대기압이라고 넣을게요. 여기도 대기압, 이렇게 작용을 할 거예요. 대기가 누르는 힘이. 그러면 요 점에서의 압력과 그 압력을 PA, 요 점에서의 압력을 PB라고 넣을게요. 그렇다면 일단 얘는 같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면 PA를 보자고. 그럼 먼저 여기가 지금 밀도가 다르단 말이야. 대륙의 밀도랑 멘틀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의 압력의 차이를 다시 계산해야 되겠죠. 그렇다면 요 위치하고 요 위치에서의 압력의 차이는 대륙의 밀도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? P1은 P0 더하기 로우 1 G의 H 플러스 T 플러스 D가 될 것이고, 또 P2의 압력과 P1의 압력의 차이를 우리가 또 요 멘틀의 밀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P2랑 PA가 같죠. 그렇기 때문에 얘가 수평을 이룰 거예요.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. 마찬가지로 PB는 P4의 압력, 여기서는 P4의 압력이랑 같을 거예요. 그리고 이 P4는 P3보다는 요 멘틀의 밀도에 의한 로우 2G, 요거 D Y가 되겠네요. Y. 그만큼 P4가 P3보다 더 클 거고, P3는 P0보다 얼마만큼 더 커요? 그렇죠. 로우 1 G T보다는 더 크겠죠. 그죠?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PB랑 P4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고, 맨 마지막 요 두 개가 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해서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. 먼저 볼게요. 1번. 이렇게 그림을 보이도록 하고, 먼저 P1의 압력은 대기압의 압력보다는 로우 1 G, 즉 대륙의 밀도잖아요. 여기가 밀도가 로우 1이니까 로우 1 G의 높이가 H, T, D일 거예요. 이렇게 돼요. 요거만큼 P1이 압력이 더 클 것이고, P2의 압력은 요 위에서 누르는 힘, 그렇죠? 요 압력보다 더 크겠죠. 그죠? 요것보다. 그래서 P1의 압력과 P2는 P1의 압력에 대비 요 높이는 얼마냐면 Y 빼기 D잖아요. 그래서 이때 밀도는 멘틀이니까 로우 2 G Y-T예요.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옵니까? 이러한 식이 나오죠.
그리고 얘가 평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PA랑 P2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을 거고, 마찬가지로 P3는 대기압보다 얼마만큼, 그죠? 로우 1 GT만큼 요만큼의 무게만큼의 차이가 날 거고, P4는 P3에 대비해서 요만큼의 무게 차이일 거예요. 그러니까 P3보다는 P4보다 로우 2 GY만큼의 더 무게를 견뎌내야겠죠, 그죠? 그래서 P3로 다 대입하면 이런 식이 돼. 그리고 얘가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P4랑 PB랑 같아야 돼요, 그죠? 그럼 조건에 의해서 이 보정준위 위치에서는 모든 압력이 당연히 다 같아야 돼요. 그래야지만 이 위에서 누르는 힘을 버틸 수 있죠, 그죠? 그래서 얘의 힘으로, 그죠? 따라서 왼쪽 이게 바로 뭐냐면 PA에 작용하는 압력, 이게 뭡니까? PB에 작용하는 압력을 따로따로 계산해 본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두 개에서 뭐 약분할 거 싹 약분하면 왼쪽에 요식만 남아요.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 D 뿌리의 깊이니까 D는 로우 1 빼기 로우 2의 마이너스 로우 1 H야.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 곱하면 로우 2 마이너스 로우 1분의 로우 1의 H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얘 계산하면 로우 2는 3.3이고 로우 1은 2.9 로우 1 2.9 곱하기 6km니까 어차피 여기에서의 단위는 맞춰줄 필요 없어요. g/per 세제곱센티미터는 여기에서는 다 약분이 되니까 얘는 단위가 없는 물리량이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킬로미터 정확히 되겠죠.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답은 뭐다? 43.5km가 바로 뿌리의 깊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여기까지 됐죠. 예, 이상으로 풀이 마치겠습니다. 지금부터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해볼게요. 좀 그림을 확대하겠습니다. 두 냇물이 합쳐서 강줄기를 만든다. 한쪽 냇물은 폭이 8.2m, 깊이 3.4m의 물의 속력이 2.3m/s이고요. 다른 냇물은 폭이 6.8, 깊이가 3.2, 물의 속력은 2.6m/s예요. 그랬을 때 얘네들에서 합쳐진 강의 폭이 10.5m이고 깊이가 4.5m라면 그때 요 합쳐진 강의 폭의 물의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인데, 그림을 그려보면 이쪽이죠. 폭이 8.2고 유체의 속력이 V1, 폭이 6.8 유체의 속력이 V2, 폭이 10.5 유체의 속력이 V3예요. 그러면 우리가 요 왼쪽에 있는 냇물, 요 시냇물로 들어온 총 플럭스량, 물의 양과 그리고 오른쪽에 들어오는 총 플럭스, 그리고 이것이 합쳐져서 밖으로 나가는 총 플럭스량은 같아야 돼요. 그죠? 왜냐면 얘는 비압축성 이상 유체이기 때문에 결국에 흐름률이 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죠? 요 두 개의 흐름률의 합은 밖으로 유체에 나가는 흐름률과 같아야 된다. 즉 연속 방정식이죠. 그죠? 그래서 요 들어오는 유체 양과 나가는 유체 양은 단위 시간당 같아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나가는 그 유체의 속도이기 때문에 V3는 뭡니까? A3분의 들어오는 유체의 그 플럭스량이에요. 단위 시간당.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돼요. 그래서 요 A3,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제 폭에다가 깊이까지 곱해야 되죠. 단면적이니까. 그러니까 10.5 곱하기 4.5는 들어오는 플럭스,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그 부피 흐름률, 왼쪽 냇물이죠. 그래서 요게 단면적 곱하기 2.3 속도, 단면적 곱하기 2.6 속도예요. 그죠? 그래서 얘 계산하면은 결국엔 요 유체가 나가는 총 나가는 유체의 속도는 2.5m/s가 된다. 이렇게 결론도 할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풀이 마칩니다.